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산림구단 엄지척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건강 많이 챙기실 텐데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만능 산림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날이 쌀쌀해졌는데요. 네.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아예 오늘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많이 쌀쌀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머플러를 두르고 나왔는데요. 몸이 덜덜 떨릴 만큼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 서울은 7도로 어제보다 5도 낮습니다. 이 정도면 12월 초 정도의 기온입니다. 설악산에서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춘천은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 19일 빠른 겁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머플러와 두께감 있는 겉옷 필히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외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강풍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겠는데요. 오늘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한 자릿수로 예년 기온을 4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안동 16도, 창원 18도에 머물며 어제만큼 서늘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서울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부터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한절기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을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흥미는 비타민 B를 비롯해서 무기염류가 일반 쌀의 5배 이상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귀리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어 당뇨나 고혈압에 좋고요. 표고버섯은 10대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오미자는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장 운동은 물론 혈압도 조절해 주니까요. 참고하셔서 부족한 기운 보충하시고 면역력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단풍의 계절 가을입니다. 잊고 있던 분위기, 감성까지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마법 같은 계절이죠.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서 짙어지는 가을 정취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컬럼니스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이 이렇게 부쩍 쌀쌀해지다 보니까 난방에 많이들 신경 쓰실 텐데요. 난방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너무 추웠었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뭐냐? 이제 소득이 좀 낮은 힘든 계층에 한해서 정부가 LPG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연탄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티켓을 주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신청 기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구가 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일단은 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또 의료급여 수급 이제 대상 가구인데 그 가구 내에 어르신이 있다든가 네. 또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다든가 임산부가 있다든가 또 장애인이 있다든가 중증 질환자라든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중증, 희귀, 난치병 환자들은 제외가 됐었는데 이게 포함이 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구 6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날씨
민감하겠지만 날씨에 더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또 힘든 분 가구죠.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바우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전용하지 못하게 이제 특정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가구 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6,000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네. 3인 이상 가구는 145,000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바우처를 받게 되면은 저걸 가지고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연탄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저걸 받은 다음에 사용 기간은 아마도 11월 8일 이제 본격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저 받은 바우처를 쓸 수가 있는데 내년 5월 말까지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든 어르신 가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직접 찾아가기가 힘들다면은 저 콜센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1600번에 3190 저기에 전화를 거시면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네. 뭐 이렇게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저 콜센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보일러를 바꾸면 네. 할인 혜택도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막 추위가 되니까 작년에 안 바꿨던 분들이 올해는 좀 보일러 바꿔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을 텐데 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기존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때 10% 정도를 이제 지자체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라는 얘기인데 뭐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이 친환경 보일러와 기존 보일러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 기존 보일러가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발산을 합니다. 근데 이 친환경 보일러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참에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시고 그 약간 좀 비싸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10% 거기에 금액적 혜택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도 지키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 꼭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 세대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뭐 그런 기사고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점들이 있는 건데요. 국민연금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나의 소득 활동 때 평균 받았던 돈에 과연 국민연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현재는 40%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한 100만 원씩 벌었다라고 하면 40만 원을 받는 네, 거죠. 은퇴 후에 이제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국민연금을 딱 설계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국민연금이 저 40%는커녕 절반인 20% 정도밖에 대체가 안 되더라라고 해서 현재는 뭐 그동안 뭐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 쳐도 네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인 2057년, 100년 후인 뭐 2088년까지 가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저 소득 대체율이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20%에 정체되어 있기 예.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죠. 가령 뭐 네네. 평균 내가 한 500만 원 소득 활동을 했는데 은퇴 후에 적어도 한 뭐 20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텐데요. 네네. 네. 지금 형태로 가다가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뭐 진짜 90만 원대 그러네요, 국민연금을 받게 그러네요. 되니까 예. 이게 대체 왜 그런가? 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2030 세대에 속하다 보니까 벌써 그러네요. 걱정이 앞섰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왜 그러면 안 되지? 네. 국민연금 역사도 길어지고 뭐 얼마나 뭐 600조, 700조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라는 건데요. 여기에 딜레마는 뭐냐? 바로 가입 기간에 있습니다. 네. 이 소득 대체율 40% 뭐 이런 목표치는 현재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30년 뒤도 그렇고 100년 뒤에도 가입 기간 40년을 못 맞춘다는 역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입 기간 40년이라는 거는 내가 40년간 적당한 소득 활동을 해서 그러네.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20살에 시작해도 60세까지는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소득 활동 시작 기간이 늦춰져요. 그럼요. 한 30대부터 시작이 그러네요, 되고 그러네요. 50대에 은퇴를 하는. 그러니까 55세 이상도 소득 활동이 안 됩니다. 네. 2, 30년이네요, 길어봐야. 길어봐야 지금 한 이 평균적으로 물론 네. 40년 소득 활동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해봤자 22년, 25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00년 후에도 저런 가입 기간 40년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냐가 궁금한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크레딧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자. 이 크레딧 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특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상황만큼 가입 연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가령 현재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서 군복무를 하게 하면은 6개월치를 줍니다. 납부를 안 하더라도 가입 연수 6개월을 이게 크레딧이고 출산 크레딧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출산했기 때문에 뭐 가입을 6개월, 1년을 더 준다라는 이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연수를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그냥 플러스 해주는 방식을 취해라 하는 건데 이건 좀 국민들의 합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누구는 남자 같은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있는 거랑 그렇죠. 하고 또 납부하는 분도 있고 누구는 앉아서 크레딧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런 크레딧 제도가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획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에 대한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정수장이 재개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개성공단에 다시 한번 오픈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정부가 지난달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인력 6명을 배치해 개성공단 정수장을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개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게 공식 설명입니다. 거기 맞춰서 이제 정배 수장 시설도 일부 개보수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도 공급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수돗물은 연락사무소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개성정수장은 월고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정수한 뒤 하루 1,000에서 2,000톤 규모를 연락사무소와 관련 시설에 15,000톤가량은 개성시로 보냅니다. 개성공단 정수장의 수돗물이 개성시로 공급된 건 공단 폐쇄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공단에서 몰래 빨래를 할 정도로 개성공단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 의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일부는 개성시에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대해 인도적인 차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사실상 재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자,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 9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림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 곽지연 산림 전문가 그리고 방송인 정정아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신혼을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사실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관심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는데요. 이런 곳에 나오면 왠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시댁에 잘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보고 계시겠네 지금. 또 근데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 많이 보시죠. 맞아요. 제 주변에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니까 에너지도 떨어지고 막 기침 콜록콜록 엄청 나더라고요. 자, 오늘만 해도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젯밤에 제가 집에까지 좀 걸어갔는데 어우, 팔이 막 떨어질 것처럼 춥더라고요. 손도 시렵고요. 자, 이럴 때 가족의 건강을 더욱 챙기셔야 할 텐데요.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주제 소개해드립니다. 가족 건강 챙기는 만능 살림 아이템 준비했습니다. 자, 만능 살림 아이템. 우리는 만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때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면 귀찮거든요. 근데 만능이라는 거는 어디나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은 만능 아이템이 뭔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 힌트 주셔야 돼요. 다짜고짜 맞추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연해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글자 하나. 한 글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해독과 정화의 아이콘이에요. 까만 놈이군요. 생각보다 쉽네요. 까만 놈이요.
까만 놈. 네. 아시네요. 자, 제가 어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사실은 이게 있거든요, 뚜껑이. 자, 이게 바로 뭔지는 대충 감을 잡았을 텐데요. 바로 검댕이. 네. 어머. 숯입니다, 숯. 맞습니다. 네. 해독과 정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숯. 그렇죠. 아마 요즘 집에 숯 네. 다들 두고 계실 텐데요. 아우, 잘생겼다, 오늘 보니까. 이 숯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살림 비법들이 많이 여러 있는데요. 가지요? 네, 그중에서 아니,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네. 숯이 네. 많은 기능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그냥 보면 보통 TV 옆에 떡하니 한 2덩어리 맞아요, 갖다 맞아요. 놓고 맞아요. 보기는 사실 안 예뻐서 네. 활용을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습 효과가 네. 있어서 역시. 습기 필요한 곳에다 좀 놔두고 맞습니다. 특히 요거 할 때 그 가마솥에도 굽잖아요. 그때 그쵸. 그 목초액 같은 거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그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제가 알거든요. 진짜 역시 김현우 씨는 사랑받으실 전도사입니다. 것 같아요. 네, 좋은 학교 나오셨나 봐요.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이 숯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안에 그 현미경으로 보면요, 미세한 구멍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숯 1g을 그 표면적으로 따지면 100평 정도의 미세한 구멍이 그 정도로 많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 미세한 구멍들이 어느 하나 이렇게 막힌 곳이 없이 네. 다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독소 성분들을 빨아들이는 역할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뭐 네. 나쁜 냄새라든가 공기 정화하는 데도 너무 좋고요. 네. 미세먼지 빨아들이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음이온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양이온을 음이온으로 막아주니까 맞아요. TV 옆에 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 폭포수 같은 데서 나오는 음이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이온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네, 집안 곳곳에 두면 그만큼 숯이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뭐든지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네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도 안 돼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네. 숯 활용법을 저희가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숯을 어디에 네. 쓸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천연 디퓨저. 네. 어머. 우리 이제 일종의 그 집에 그 방향제 같은 네네. 역할을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집에다가 아마 두신 분들 많을 거예요, 디퓨저. 네. 근데 또 일부러 구매하시잖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디퓨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디퓨저 만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분도 네. 나름 전문가인데 황당한 네, 거 네. 보니까. 아니 근데 수치에서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숯에다가 공기 정화 능력을 2배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또 뭐가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예. 보통 디퓨저는 좀 화학 성분이 많아서 맞아요. 천연을 쓰는데 그럼 또 가격이 비싸서 사실은 그쵸. 사용하기 힘든데 정화 기능이 2배씩이나요? 네. 자, 이거 뭔지 한번 이거 보죠. 일단. 자, 이게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정화 능력을 아. 2배 향상시켜주는 우와. 레몬수예요. 레몬수. 네네. 레몬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그 살균 효과도 있고. 네,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공기 정화해주는 능력도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레몬그라스라고 우리 네. 아로마 오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좋은 향기를 집안에 다 퍼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이 레몬수를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디퓨저기 때문에요. 그래도 인테리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작가님. 네, 그럼요. 그냥 이렇게 딱 두면은 주변에 막 먼지 껴가지고 없는 일만 못한데 제 주변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지로 예쁘게 이렇게 싸서 그냥 네. 두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두면 그것도 뭐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네. 한지에다가 싸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키친타월이나 종이타월 같은데 좀 예쁘게 싸서 네. 이렇게 끈으로 하나 묶어서 아. 리본으로 네. 묶어서 놓기도 하는데요. 근데 네. 겨울철에는 네. 이게 가습 효과, 제습 효과 아. 이런 걸 위해서 수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더 씌운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겨울철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어머, 주변에 댕기면서 저기 한지 다 벗겨줘야 되겠다. 이제 겨울이니까. 그러네요. 네, 네. 몸에 다 씌워주고요. 원래는 네네. 이제 겨울철 되면은 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제습기도 또 사야 되고 맞아요. 뭐 장만해야 할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애들이 지금 18개월이잖아요. 네. 그 방에 또 제습기도 들여놔야 돼. 가습기도 건조하면 안 들여놔야 돼요. 돼요. 가습기도 맞아, 들여놔야 맞아. 돼. 네,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워낙 구비할 게 많으니까 그쵸. 사실은 머리가 아프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네. 숯만 30kg가 있어요. 저는 수출 직접 구우세요? 고깃집 하세요? 굽진 않고요. 그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네. 오는데요. 네. 숯이 정말 활용할 곳이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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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천연 디퓨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학 성분이 전혀 없는 천연 디퓨저 숯으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인테리어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네. 보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예쁜 어항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어항. 아니 그냥 이렇게 자갈까지 깔으니까 진짜 어항 같은데요? 그쵸, 네. 네네. 거기다 물만 여기다가- 붓고 물고기만 넣으면 어항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다가 디퓨저 네.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네. 네, 숯. 숯을
숯 대령이요. 정말 이게 대단한 재료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흑탄이에요. 네. 손에 많이 묻어나는 흑탄이고요. 백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백탄. 일단은 가습 효과를 위해서는 흑탄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참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재료예요. 네. 살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장 담글 때도 숯 넣고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그 살균을 위해서. 모양 예쁘게 이렇게 그냥 어항 안에다가 놔주시고요. 또 예쁘게 우리 그것도 놨어요. 그 자갈 있죠? 그거 이제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 거죠? 네네.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데 훨씬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놓으니까 이게 색깔의 대비도 있네요. 약간.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비밀 병기 그 정화력을 2배 높여줄 비밀 병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레몬수예요. 레몬수. 네. 레몬수를 그냥 레몬수는 그냥 그 찬물에다가 레몬을 넣어놓으면 됩니까? 아니면은? 끓인 물에다가 레몬을 한번 끓여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이론만 공부하고 실기를 안 해본 분들이 끓여주셔도 되고요. 끓여야 좀 더 많이 우러나겠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찬물에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돗물에 그 아로마 오일, 레몬그라스 있죠? 요거를 그냥 살짝 넣어주셔도 레몬 향기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좀 멀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는 살짝 약간 시큼하고 새콤한 레몬 향이 확 올라와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디퓨저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하네요. 이제 미세먼지도 흡착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레몬의 향기까지 집안 곳곳에 퍼질 수 있게 해주니까 일석이조의 디퓨저 효과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화학 성분이 없잖아요. 천연이잖아. 그렇죠. 내가 직접 만드는 천연 디퓨저. 네네. 우리 사업 큰일 났네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 아이템을 넣으세요. 네, 진짜 오늘 좋은 아이템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하나를 해가지고 수출 파시면 되잖아. 숯가마를 하나 지으세요. 그쵸. 괜찮네요. 나오길 잘했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요? 이게 그냥 유통기한 없이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뭐 숯 관리만 잘해주시면 쭉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숯 관리해 주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숯만? 네. 왜냐하면 물도 한 번씩 갈아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레몬물이기 때문에 물도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숯은 반영구적인가요? 계속 사용하셔도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관리해 주실 때는 끓는 물에 한 번씩 세척해 주는 게 좋거든요. 아니 이게 그래도 그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야지 정정아 씨가 남는 게 있죠. 저기 다시 숯사업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뜻 봤는데 숯이 그냥 두면은 42,000년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오래 가니까 이거는 진짜 영구적으로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2,000년 가다가 지가 버티다 힘들면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구나. 그런가 봐요. 근데요. 숯을 아마 가습 용도로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거 뭐 곰팡이 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물에 침전물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닦아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숯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숯 관리할 때는 저희가 방금 그 정화 능력 뛰어나게 해주는 레몬수 활용했잖아요. 근데 그 레몬수에 이제 한 번씩 세척을 해주고요. 레몬수에다 세척도? 네. 세척도 레몬수에 넣고 한 번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 같은 걸로 문질러줄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만 끓여주시면요. 지금도 약간 보글보글 이제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미세먼지들 있죠. 그게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참 이게 신비하네 숯이. 삶아주시면. 지가 먼지를 먹었다가 또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깨끗하게 비워서 또 채우고. 네, 맞습니다. 정말 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삶아주신 다음에 햇볕에다가 한 2, 3일 정도만 말려주시면 아마 중간에 쩍 소리가 나면서 그렇죠. 지가 이제 벌어지면서. 네네. 그러면서 마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용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신기하다. 저 이제 수초절개 꽂아놓으니까 지가 아래쪽에서 레몬수를 끌어올려서 바깥쪽으로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퓨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스틱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수채 활용법은요. 천연 디퓨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숯 활용법은요. 벌레 퇴치제? 와, 이건 좀 의외입니다. 아니 이걸로 벌레를 이렇게 때려잡나? 이렇게 바퀴벌레 나오면 이렇게 막?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밖에 없는데? 집안에 뭐 주방이나 벌레들 많지 않아요? 저희 집은 좀 있어요. 청소를 잘 안 해서. 요즘 그 또 햅쌀 나왔잖아요. 햅쌀에 이제 쌀 보관하다 보면 쌀벌레도 있고. 이제 한번 확 열면 쌀벌레들이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수초 그냥 넣어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수채 그 검댕이 묻어나지 않을까? 온 집에
되게 시커멓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아니면 쌀벌레가 좋아하는 공간에 이제 숯을 이용해서 또 이제 우리가 그 벌레를 퇴치하는 해충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또 있거든요. 또 여기 뭐가 하나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비밀 병기가 또 하나 첨가가 기본 베이스는 됩니다. 수치고.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벌레 잡는 그걸 막 일부러 돈 주고 사지 않아도 그쵸. 생활비 아끼는 거네요. 네네.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치약 아니에요. 치약입니다. 치약. 유통기한 지난 치약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치약은 유통기한 3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오래된 거는 저희 그 소중한 입에다가 활용하지 마시고요. 아유, 설마 3년 동안 이 안 닦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나요. 난 치약이 유통기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너무 오래된 건 사용하지 그래요? 마시고요. 집안에 살림에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해충 없애는데도 이 치약이 아주 효자 역할을 해줍니다. 어떻게 수치에다가 치약을 바르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비용은 안 들어서 좋네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숯가루예요. 숯가루? 숯가루? 숯을 갈았어요? 네네. 숯가루 숯을 갈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냥 숯을 몇 번 이렇게 조개면 가루들이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숯가루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치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약에 섞어요? 숯가루를 섞습니다. 그럼 이게 해충 없애주는 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벌레 퇴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섞어주세요. 그냥 치약에다가 치약에다가 숯가루를 그냥 섞었어요? 네네. 그럼 끝이에요? 네, 이게 벌레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숯은 벌레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따뜻한 온도, 습기. 근데 숯이 습기를 제거해주는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거기다가 치약까지 활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 치약 냄새 때문인가? 치약에는 또 불소 성분도 있고요. 냄새도 그렇고 민트향, 뭐 이런 거, 박하향 이런 것들도 벌레들이 많이 싫어해요. 그러면은 치약만 둔 거랑 치약이랑 숯이랑 같이 섞은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네, 숯을 섞어주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성분을 좀 제거해주기도 하지만 또 습기까지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뭐 쌀독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미가 다니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발라만 주시면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발라만 주시면 아주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도 의심병이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붉은 개미가 막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다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물론 뭐 집에 붉은 개미가 나타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해충들 특히 이제 개미가 꼬이는 경우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성분들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에도 엄청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작진 대단하다. 이 개미를 어디서 잡아온 거야? 제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개미가 앞에 있는데 최혜정 씨는 사실은 여자들은 보기만 해도 두렵죠? 두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아까 치마 위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실제로 잠깐만, 이거 지금 생방송 중에 진짜 리얼하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 생각은요.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팩이 되겠다.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수팩도 있지 않나요? 근데 얼굴에 치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시면 얼굴 치약은 물론 이제 이건 치약이지만 다른 걸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지금 개미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몰아봐야겠네요. 여기 단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개미가 이제 이게 뭔가 먹을 건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올 거예요. 아니 개미 몇 마리가 갔더니 기겁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도망갔어. 내가 봤어요 지금. 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근처를 안 오네. 이쪽에 한번 몰아볼게요. 여기 가뒀어 제가 이렇게. 일단 왔다가 오지. 그러네. 진짜 기겁을 하고 갑자기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5마리가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가지 못하죠. 신기하다. 반대 방향으로 막 지금 몰려가잖아요. 이쪽에 있으니까. 벽을 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집에 개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아마 한번 잘 찾아보면 여왕 개미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제 저렇게 치약 그 숯가루를 같이 발라주면 여왕 개미도 싹 도망가 버리는 그런 효과. 그러네요. 지금 치약 쪽으로는 안 오고 그 위로 도망가요. 그러네요. 한 명 지금 탈출했어요. 아니 저는 생방송이라서 설마하니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네요. 신기하다. 절대 그 근처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간단 벌레 퇴치법 진짜 간단하네요. 집에 치약은 있을 것이고 숯도 만약에 우리가 디퓨저를 쓰는 게 있다고 하면은 또는 숯을 가지고 뭐 제습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거 좀 가루를 좀 내가지고 섞어서
길목에다가 두면 된다. 남의 집에 거 그냥 하나 갖고 와서 좀 이렇게 가루 좀 내고 이렇게 해도. 그리고 혹시 미리 좀 만들어 뒀다가 급할 때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그때그때 만들어 쓰시는 게 좋아요. 만드는 과정이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다가 숟가루만 가지고 계시면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 담그거나 장 담그는 게 아니잖아요. 날 잡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거창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집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숯 활용법, 벌레 퇴치제까지 만들어봤는데 세 번째는 뭘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도마 친환경 살균 세척입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그 도마를 하루에 수십 번 쓰거든요. 예. 왜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과일 같은 거 좀 아이들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도마 꺼내가지고 요즘에 같은 복숭아 잘라줘요. 한여름에 막 수박 잘라줬죠. 애들이 이제 껍질을 못 먹으니까 어른은 먹어도 껍질 다 해가지고 막 애 낳아보세요. 신혼이고 너무 티낸다. 그럼 도마를 수십 번 쓰고 수십 번 닦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찝찝한 거는 쓸 때마다 이걸 쓸 때마다 칼집도 나고 하는데 이걸 또 바로 꺼내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다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 뒤집어 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그다음 또 찝찝하다 싶으면 또 뒤집어 쓰고. 괜찮은 방법인데? 네, 미국의 한 그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요. 도마에서 글쎄 세균이요. 박테리아 세균이 변기보다 200배가 넘게 나와요. 변기보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지저분한 것 중에 사실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먹을 과일을 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도마고 이건 변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변기에서 애들 복숭아를 썬다. 이렇게 200배나 더 높으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것보다 200배가 많은 세균이 있다라고 하면 도마의 청결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마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락스 같은데 막 담글 수도 없잖아요. 입에 담는 거니까. 락스 큰일 나죠. 오늘 주제는 숯이잖아요. 그래서 숯을 이용해서 우리 도마를 아주 깔끔하게 살균 소독할 거예요. 또 어떻게? 근데 숯만이 아니라 또 뭐가 하나 있습니다. 곁다리.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숯인데 항상 조연이 있네요. 그렇죠. 조연도 필요해요. 이번 세 번째 여우 조연상은 누굴까요? 보여주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뭐죠?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이요? 얼핏 보면 막걸리 아닙니다, 김현우 씨. 이거 쌀뜨물이고요. 저기요, 쌀이 훤히 보이거든요, 지금. 네, 쌀뜨물이에요. 우리 쌀뜨물과 숯을 이용해서 도마를 아주 깔끔하게 세척해 볼 건데요. 쌀뜨물로 세수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쌀뜨물 세수는 있죠. 쌀뜨물이 이게 살균 효과가 있나? 네. 쌀뜨물은 지방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또 흡착해서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쌀뜨물로 뭐 여러 가지 뭐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요. 맞아요. 네, 쌀뜨물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도 아주 많거든요. 여기다가 숯을 가미를 하면 더 살균력이 아주 2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게 또 우리가 밀가루를 활용하는 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로 뭘 닦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녹말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이제 보시면요, 이제 숯을 그냥 쌀뜨물에 넣어서 한번 끓여주시면 돼요. 끓여요. 어렵지 보니까 않습니다. 장을 끓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장 끓일 때도 숯 넣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쌀뜨물이고요. 쌀뜨물을 넣고 자, 쌀뜨물을 좀 받아냈어요. 쌀뜨물은 정말 흔하게 있죠? 네, 집에서 흔하게 밥을 있죠. 드시는 분들은 다 쌀뜨물 있지 않습니까? 도마 세척하려면 밥을 해야겠네. 그렇죠. 예시 가시는 분들은 못해요. 처음 나오는 쌀뜨물은 그냥 버려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냥 이제 국 끓일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살림 효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쌀을 그렇게 많이 씻으면 쌀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숯을 넣고 그냥 팔팔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팔팔 끓이면 이제 이 물로 도마를 소독하시면 돼요. 한번 조금씩 끓여보죠. 뭐 한번 끓여가지고. 쌀뜨물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방 끓을 거예요. 지금은 숯을 하나만 넣고 좀 빨리 끓여야 되니까 숯을 하나만 넣고 끓여보는 걸로 할게요. 이 흙탄을 자꾸 만지면 손에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닐 장갑 같은 거, 고무 장갑 같은 거 끼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숯이 쓰다가 이제 다 쓰고 지겹고 버려야겠다 할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벽에 낙서를 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필기도구가 되니까.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한지에 싸서 친구한테 선물로 줘요.
좋은 아이템과 함께. 좋네요. 네. 이게 쌀뜨물을 끓인 물이에요. 네. 쌀뜨물과 숯을 함께 그냥 팔팔 끓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를 부어주세요. 네.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끓이는 거는 뭐 우리 그 갈비 우려내듯이 막 그렇게 푹 끓여야 되나요? 사골 우려내듯이. 아니요, 그 정도로까지 오래 안 끓이셔도 되고요. 네. 한번 부르르 끓인 다음에 그냥 불을 끄고 오래 그냥 두세요. 거기서 더 우러나서 우러날 수 있도록.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이게 사골이랑 비슷하네. 많이 끓이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여기에 이제 지저분한 얼룩이 있네요. 막 칼자국 사이사이에 세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저거 있잖아요. 김치 같은 거 썰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 사이에 배가지고 안 닦여요. 맞아. 네. 그래서 사과를 깎으면 사과에서 김치 맛이 나. 그러니까 사과김치, 김치 사과.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도마 많이 쓰시죠 요즘. 네. 이런 거 진짜 어떤 경우에는 사포로 이렇게 한번 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게 패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나무도마 사용하실 때는 더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나무도마 참 좋은데 위생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신경이 많이 쓰이네. 나무도마 쓰시는 분들은 이 도마를 그냥 아까 쌀뜨물 끓여줬잖아요. 쌀뜨물에다가 담가주시면 됩니다. 숯 쌀뜨물이죠. 그냥 한 이렇게 조금 이제 쌀뜨물이 많지 않아서 조금 이걸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물로 이렇게 닦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큰 데다가 도마를 그냥 담궈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싱크대 막아놓고. 담궈가지고 오랫동안. 근데 뭐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주방용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 칼도 있죠. 칼, 수저도 있죠. 가위. 네, 가위도 있죠. 다 활용이 되나요? 사용하는 거, 네, 다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식기로 다 넣고 그냥.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끓여가지고 도마만 하기엔 좀 아까우니까 집에 그 살림 도구들 한꺼번에 쫙 해가지고 소독하는 날 잡아가지고 한번 쫙 넣었다가 소독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만 닦아주셔도요. 아까 그 지저분한 것들 물론 다 닦이고요. 거기다가 이 틈새에 그 패어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껴있었던 고기 지금. 야, 이 누구 도마야. 진짜 살벌하게 썼네요.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도마보다 깨끗한데 우리 집 큰일 났다 진짜. 해줘서 다음부터는 정정아 씨 나오실 때 본인 살림 가지고 나오기. 저거 이거 물 남은 거 좀 가져가면 안 돼요? 아니 그래야지 진짜 좀 배워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요거를 한 30분 정도 그냥 이대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주방용품들과 함께 숯과 쌀뜨물 끓인 데다가 한 30분 정도 아니 저희 같은 담가주세요. 경우는 이거 나무도 쓰지만 플라스틱 도마 쓰거든요. 저도요. 얇아서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끓인 물은 또 플라스틱이 잘 안 좋으니까 그냥 식혀서 그냥 담궜다 빼도 되나요? 그럴 때는요. 끓이지 마시고요. 굳이 끓이지 마시고 쌀뜨물에다가 숯을 넣고요. 그냥 거기다가 담가주세요. 아, 그냥?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열이 가해지면 좀 위에서 환경소 변형도 되지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끓인 물에다가 담가주는 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냥 끓이지 않은 물에 좀 오랫동안 담가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또 도마 녹일 뻔했네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도마는 워낙 주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뭔가 썰어야 되니까. 이 도마. 지금 그 숯쌀뜨물에다가 살균 세척한다는 거 알려주셨는데 그 외에 도마를 좀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방법, 꿀팁. 또 팁이 있다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도마 관리법 그 포스터를 배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식약처에서 도마 관리법까지 만들었어요? 네네, 그런 거 많이. 그 정도로 세균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 중에서 그걸 보면요. 첫 번째가 일단은 사용했을 때 바로바로 세척해라. 바로? 세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분리해서 사용해라. 뭐랑? 이제 고기류, 생선류, 전용 도마로 과일류, 야채류. 그러니까 도마가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좋아요. 한 가지 도마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채소를 써는 용으로 도마 하나, 따로 고기를 써는 용으로 하나, 생선으로 하나.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좋죠. 과일류도 또 따로 있으면 더 좋고요. 4개. 와, 살림이 점점 도마를 많이 가질수록 좋네. 근데 저는 도마를 그래서 많이 놔두진 않고요. 이제 고기, 생선 하나, 야채, 과일 하나 이렇게 딱 2개만 넣고요. 만약에 고기나 생선 썰 때는 그 위에다가 그 저번에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었는데 우유팩 있죠. 우유팩? 네. 우유팩을 그 종이 우유팩이요. 복습 한번 하죠. 우리 생각이 잘 안 나요. 네네. 종이 우유팩을 그냥 잘 세척해서요. 그거를 다 이렇게 뜯어서 도마처럼 펼쳐주세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빛에 말려다가 거기다가 사용하면 생각나시죠? 일회용으로. 일회용. 일회용 아니에요. 한 몇 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인데 거의 그 해가지고 그 쓰고 그걸 또 버려라. 그러면은 거의 뭐 일회용 도마를 사서 쓰는 것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때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발표한 세 번째 팁. 세 번째 팁은 뭐 아무래도 이렇게 소독.
소독을 자주자주 해줘라. 소독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숯과 쌀뜨물 함께 넣어서 끓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담가주셔도 소독 효과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정정아 씨, 시각제에서 발표한 3가지 방법 뭐라고요? 도마? 소독해라. 이게 문제. 뭘 소독해요? 매번 자주 씻어라. 네네. 네, 사용한 다음에 자기 몸을 자주 씻어라. 씻고 아니, 정갈하게 요리를 해라. 도마를 사용한다면 자주 씻어라. 네네. 네. 그리고 우유팩밖에 생각이 안 나. 네, 그리고 나서 분리해라. 네. 분리해라. 맞아. 마지막에는 소독을 좀 해라. 생선 육류용, 채소 과일용, 그리고 시부모님 오시는 용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오래된 도마는 그냥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제 과감하게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두툼한 도마를 사는 것도 좀 무리수예요. 네. 아깝잖아. 그쵸. 두툼한 거 비싸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남은데도 이렇게 너무 두툼한 거 말고 어느 정도 기간 쓸 수 있는 거를 좀 사시는 게 청결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가족 건강을 챙기는 만능 살림 아이템 숯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숯 활용법 다시 한번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총 3가지였는데요. 먼저 천연 디퓨저를 활용해봤고요. 초간단 벌레 퇴치제, 저희가 개미를 활용해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도마 친환경 살균 세척 방법까지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숯이 기본이었는데 디퓨저에는 레몬수가 첨가가 됐고요. 그렇죠. 벌레 퇴치제에는 치약이 들어갔어요. 예,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친환경 살균 세척, 도마를 살균 세척할 때는 여기에 쌀뜨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가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들 뭐가 있는지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정아 씨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냥 모양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버려지는 숯을 지금까지 그냥 예사로 봤는데 오늘 수업만 잘 들으면 진짜 생활비 반은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못 벌면 줄이기라도 해야죠. 실혼이시니까. 네네네. 살림법을 좀 배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요리해야지.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가 되시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주간화 토픽 시간에 거미 조정석 씨 커플의 결혼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커플 외에도 사실 10월은 5월 못지않게 정말 결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요. 축하 선물로 향기로운 생화를 주고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경기도의 한 야외 예식장. 아직은 썰렁한 모습인데요. 드디어 눈길 닿는 곳마다 화려한 꽃장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서 있는 뒤에 배경을 꽃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신랑 신부가 함께 걸어갈 버진로드까지 만들어주면 어느새 그림 같은 야외 예식장이 완성됩니다. 옛날에는 뭐 조화라든지 그냥 꽃을 놓고 하는 결혼식인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신부 취향이라든지 신부들이 좋아하는 그 개성에 맞춰가지고 조화보다는 생화들 많이 가는 편이고요. 틀에 박힌 거는 없어졌어요. 근데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시각 꽃집에서는 결혼식에 보낼 화환 준비가 한창인데요. 화환에 들어가는 꽃의 종류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화환에 이렇게 많은 생화들이 들어가나요? 요즘에 유행하는 신화환이라고 채화 15가지 이상이고 손님이 원하는 꽃을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신화환이란 100% 생화로 만든 실용적인 화환을 말하는데요. 화환의 용도와 분위기에 따라 전문가가 직접 디자인하기 때문에 보내는 이의 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조화가 섞인 기존의 화환과 생화로 디자인한 신화환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획일화된 디자인 때문에 그대로 재활용되기 쉬웠던 기존의 화환 대신 향기로운 생화가 가득한 신화환이라면 이제 안심하고 선물할 수 있겠죠? 사용하시고 나서 이거를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집에 가져가셔서 오래도록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분 하나하나를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시기 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축하하는 이의 마음이 가득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화환. 하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화 장식이 가득한 향기로운 결혼식이 시작됐는데요.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나 했더니 주섬주섬 꽃장식을 챙기기 시작하는 하객들이 보입니다.
아, 여기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생활하고 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꽃다발 만들려고요. 신랑 신부가 친구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병에 꽂아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서 집에서 꽂아놓으려고요. 화분으로 만들어 더욱 편히 가져갈 수 있는 신화환도 인기 만점인데요. 화환은 항상 조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생화 보니까 너무 예쁘고 향기롭고 좋아요. 집에 가져가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결혼식 끝나면 그냥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이 많은 가을철, 향기로운 꽃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 꽃 보기만 해도 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면서 기분이 참 좋아지죠. 네, 그런데 요즘은요, 꽃을 비롯해서 자연 생태계가 오염돼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중에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주 주 원인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동차 연비 효율도 높이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함께 보시죠. 미세먼지, 생활 쓰레기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 문제. 최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경은 주부 역시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 컵 대신 개인 물병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시나 봐요. 근데 어디 가세요? 네, 지금요. 환경 지키러 가요. 환경을 지키러 간다고요? 궁금한 제작진 이경은 주부를 따라갔는데요. 여기는 정비소 아닌가요? 환경을 지키러 간다더니 갑자기 정비소엔 왜 온 거죠? 혹시 가다가 차에 고장이라도 난 건가요? 제 차는 경유차고 또 5년이 넘은 차라서 이런 차들은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그래도 자주 가끔 들러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있어요.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기가스 규제도 최근 강화되었죠. 그런데 이경은 주부, 설마 차량 점검받는 게 배기가스 잡는 비법은 아니겠죠? 그 진짜 비법은 차 트렁크에 있어요. 진짜 비법을 공개한다며 트렁크를 여는 주부. 아니, 이게 뭐죠? 갑자기 주유구를 열어 수상한 액체를 붓기 시작합니다. 뭐 넣으신 거예요? 연료 첨가제 넣었어요.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연료 첨가제만 제때 꼭 넣어줘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꼭 신경 써서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동차 연료에서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탄소 찌꺼기는 대기 오염뿐 아니라 연비 효율도 떨어뜨리는데요. 그 때문에 연료 첨가제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연료 첨가제는 계면 활성제나 폴리에틸아민이라는 세정 성분을 가지고 엔진 보건만이 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나온 연료 첨가제는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매연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 절감이 되면서 눈이 확 띄게 달라지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죠. 연료의 탄소를 공기 입자와 결합시켜 완전 연소를 유도한다는 연료 첨가제. 자동차의 연비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배기가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직접 확인에 나선 제작진. 마침 오래되어 보이는 경유차가 들어오네요. 제 차가 지금 13년 된 차거든요. 13년 된 차인데 아무래도 배기가스 때문에 통과가 어려웠었어요. 엑셀을 받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일 만큼 까만 배기가스를 뿜어내는데요. 역시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 다시 연료 첨가제를 넣고 30분 정도 기다려봤는데요. 심했던 매연이 지금은 보이지 않죠? 계속 꾸준히 넣어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연료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인증도 받았다고요? 네, 휘발유용 경유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또 선박, 중장비, 특히 매연이 많이 나는 차량들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료를 넣기 전에 연료 첨가제를 주유구에 부어주기만 하면 끝! 차를 관리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휘발유 경유차뿐 아니라 최근에는 LPG 차량용 연료 첨가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종류가 참 다양하죠. 제 차는 LPG 차량인데 연료 첨가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품을 넣고 나서 출력하고 떨림이나 뭐 그런 게 좀 많이 상승된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내 차 관리법. 여러분도 환경 지키기에 동참해보세요. 차량 관리법 여러분께서 네. 확인하셨는데요. 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는 뭐 워낙 필수 아이템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도 굿모닝 차차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환 산업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통사고 물론 안 나면 좋은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많이들 네.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또 간혹 서로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운 맞아요. 경우도 많은데요. 내 그래서 탓이니 네 이번에는요. 탓이니 맞아요. 네.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가져보는 시간. 굉장히 갖도록 현실적인 하겠습니다. 문제네요. 네, 아주 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뭐 7대 3이다, 뭐 8대 2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맞아요. 과실 비율이라는 거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실 비율이 적을수록 손해배상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우스갯소리로 사고가 나면 일단 뭐 뒷목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통은 아이고야 하면서 나오죠. 네, 그리고 뭐 머리로 클락션을 눌러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큰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이 과실 비율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면. 네. 왜 내가 이만큼 내야 돼? 이런 경우. 왜 내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CG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심 청구와 민원은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 2만 6천 건 정도였는데요. 2017년 지난해는 뭐 거의 3배라고 할 수 있는 6만 1,405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네요. 그만큼 이제 억울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자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차가 와서 자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과실 비율이 2가 나오고 막 이런 경우. 왜 내가 내야 돼? 맞아요. 이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또 보험료 할증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허참 씨가 가족오락관에 계시다면 그 변호사는 몇 대 몇 이것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여기는 자동차 분쟁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애매한 만큼 제가 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3가지 경우의 수를 오늘 판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3가지. 근데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오늘 두 분이 한번 맞춰보시는 걸로 좋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의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죠. A와 B 두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엄청 많죠. 앞서가던 B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려다가 뒤에서 좀 따라오던 A 자동차는 그대로 직진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확실합니다. 9대 1이에요. 9대 1. 내지는 A 차량은 안 내도 돼. 왜냐면 이거 억울하죠. 본인은 본인 길만 가고 있었는데 B 차량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깜빡이를 넣고 후방 주시를 하고 옆을 보고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뭐 말할 게 없죠. A는 거의 책임이 없거나 거의 책임이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정도는 내주는 게 좋다. 그래서 1 정도. 반반 아닐까요? A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해서. 아니 전방은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좀 속도를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운전을? 이게 아니잖아요. 두 분이 싸우시기 전에 제가 비율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있나요? 네, 답은 있는데요. 답은 7대 3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3이 A겠죠? 3위 A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욱 MC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진로를 변경한 B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뒤에서 차가 오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 때문에 이런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B 자동차의 기본 과실을 70%로 산정합니다. 아니 근데 A는 좀 억울하기도 하겠다. 그렇지만 A도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예. 서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내가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지 항상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사고가 안 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약간의 그 강박증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온다면 난 어디로 피할까? 이런 걸 가끔 상상을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네, 계속. 운전하면서. 심심하진 않겠죠? 늘 긴장을 해서 좋은 자세네요. 생기지 않으실 것 같네요. 예. 사고가 거의 안 나요, 저는 실제로.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주차장 내 사고예요. 네. 저도 초보 때를 생각해 보면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가 제일 긴장됐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지금도 좀 많이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이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차장 내에서 A 자동차는 이 주행료를 그대로 달리고 있는 경우고 이 B 자동차는 주차 구역에서 빠져나오다가 두 차량이 쿵 하고 충돌을 이런 하는 경우도 건데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A는 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경우고 요거는 이제 B죠. 네, B 경우는 빼는 경우인데 A는 빠진다는 상상을 못하고 더 위험해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맞춰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B가 가만히 있고 A가 가다가 B를 받았으면 이건 100대 0입니다. 100대 0? 네, 10대 0이에요. B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네. 근데 B도 움직였잖아요. 움직인 차량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거 8대 2로 봅니다. 8대 2. 그럼 8이 직진하던 사람이 8이고 빠져나오던 사람이 2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럼 최혜정님 씨는? 저 이번에도 반반 한번 가볼게요. 5대 5. 각자 다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안전하게 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안전적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 안전주의자요. 이번에는 영상에 사실 힌트가 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게 직진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후진을 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걸 자세히 못 봤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직진을 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직진이죠. 이건 직진이고. 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후진을 해서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거 후진차구나. 네, 저는 다 보고 반반을 얘기한 건데. 나 제대로 못 봤네, 그걸. 그러신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비자동차가 이 앞에 달려나가는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7대 3인데요. 7이 B예요? 그렇습니다. 네,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던 비자동차가 기본 과실이 70%인데요. 만약에 뒷경우처럼 이 후진을 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75%로 과실 비율이 인정이 됩니다. 그 경우 이제 후진을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의외네요. 네. 저는 일단 직진하는 차량이 사실은 좀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빼는 차량이 오히려 주의해야 된다는 거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메인 길과 그 옆에 곁길이 있잖아요. 메인 길을 가는 차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곁길에서 나오는 차가 주시를 더 해야 됩니다. 원래 직진을 할 때도 이렇게 직진하는 차가 거의 우선시되잖아요. 그런 논리를 생각하니까 좀 쉽네요. 내가 응용을 못했네. 응용력이 떨어지네. 네.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죠? 오늘 굉장히 의욕적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은 한번 맞춰볼게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추돌. 네, 이번에도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동차는 이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진입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고요. 이 보행자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경우에서 이때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저희 집 앞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보는 신호는 빨간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건너는 횡단보도 신호는 한참 있다가 또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계산을 하고 빨간 신호, 차량 신호를 보고 저는 건너거든요. 네, 좀 급한 경우에.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걸으실 때도 그렇게 다 계산을 하시고. 계산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긴장을 하시고 요거는 다니시는군요. 2초 후에 들어온다. 이 계산을 하고 저는 건너거든요. 지금 이 경우예요, 거의. 보통은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먼저 건너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잠깐을 못 참고 이런 경우에는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과실이 있고 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5대 5로 봅니다. 이번만큼은 5대 5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녹색 신호에서 건넜다 보니까 운전자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녹색 신호가 아니죠. 바뀌기 전에 건너다 녹색으로 들어왔다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어려워지네요. 두 분을 보니 왜 분쟁심이 커져가는지. 바로 이런 거. 괜히 이게 재밌네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확인을 해보면요. 뭐야, 이것도 7대 3이에요? 7대 3입니다. 다 맞춰서 가져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넣다 보니 이게 7대 3이 된 건데요. 이거 누가 7이에요?
이 경우에는 역시나 자동차가 과실입니다. 일단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과실이 있고 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자동차의 기본 과실을 더 크게 봐서 자동차는 7, 그리고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3으로 산정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의 과실 비율도 궁금해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자전거가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면 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반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100% 과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자전거 횡단도로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보통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직진하는 행동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는 아무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이렇게 뒷목을 잡기보다는 미리 알고 계시면서 이 사고 비율을 산정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 알려드린 사고 외에도 이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고 비율과 그리고 과실 비율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은 제 취저예요, 취향 저격. 취향 저격. 네, 이런 곡 좋아요. 다음에 이런 거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네, 자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궁금해하면서 맞히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 소식 준비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어제 제22회 노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행사에서는 시니어 슈퍼스타 경연대회가 열려 어르신들이 노래 솜씨 등을 뽐냈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는 사물놀이, 합창, 실버체조, 라인댄스 등 15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 다져온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장성군 소식입니다. 장성에서는 노란 꽃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황룡강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드넓은 황룡강을 따라 꽃으로 가득한 다양한 정원들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특히 황룡강을 따라 곳곳에 핀 황화 코스모스 군락은 황금빛 물결을 일으키며 화려한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화 어린 왕자를 미술적으로 재해석한 나의 어린 왕자에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상 설치,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데요. 국내외 작가 20명이 틀에 갇히지 않는 상상력을 표현해냈습니다. 전시회는 서울 강남구 K현대미술관에서 내년 1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윤우의 굿모닝 10월 11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위 피해가 없도록 따뜻하게 잘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